조합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조합 내용을 보시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한 조합이라고 하고, ncr과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서로 다른 A, B, C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얘가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문자로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세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세 문자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럼 얘 몇 개 안 되니까 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 B 이렇게 택하면 될 것 같고, A, C 택하면 될 것 같고, B, C 이렇게 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요거를 몇 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나열해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NCR 공식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이제 두 개를 택하는 거죠, 그죠? 이제 물어보는 건 요거 이제 NCR인데, 자, 두 명을 택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순열이잖아요. 순열을 통해서 이제 조합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순열이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쉽고 조합이 더 구하기가 어려워서 순열을 통해서 조합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건 선택하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두 가지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여기 2팩 이렇게 되면 될 거고 얘가 3P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 콤비네이션 2는 3P2에서 얘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결과는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아이디어인데요. 자, 얘네 3개가 나오잖아요. 3개가 나오면 얘는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A, B, B, C죠. 그 다음에 AC를 일렬로 배열한 AC, CA가 나오죠. BC를 일렬로 배열한 BC하고 얘가 CB가 나와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걸로 오셔야 돼요. 그럼 요걸 하나로 보고 요걸 하나로 보고 요걸 하나로 볼 거예요. 전체가 원래 뭐가 나오냐 하면 3P가 나오죠. 6개. 3P 6개가 나오는데 요거 일렬로 배열한 거를 하나로 본다. 이렇게 돼서 얘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일렬로 다 나열한 그 3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걸 구한 다음에 나열한 거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조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n 콤비네이션 r은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나오고 r 팩분의 n 팩을 r 팩하고 n-1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 순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주로 요건 주로 언제 쓰냐면 계산할 때 주로 쓰고요. 얘는 주로 언제 쓰냐면 이제 공식 증명할 때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문제에서 나오지 않고 뭐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는 두 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꿔도 뭐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명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4 컨비네이션 2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P2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 돼서 얘는 6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나열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AB, AC, AD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C, BD, C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순서 바뀌어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만 세면 되고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려면 알파벳 순으로 사전식 배열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 차례대로 배열해야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 NCR에서 C는 조합을 뜻하는 컨비네이션의 그 첫 글자고 NCR은 NCR로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PR은 NCR을 알팩토리얼로 이제 NCR에다 알팩토리얼 곱하면 NP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열의 수는 조합의 수 곱하기 1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될 거냐면 5 컨비네이션 3, 5C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1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면 10이니까. 자, 그래서 그 NC 얼마 요거 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이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그 공식이 나온 거는 NPR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 n팩에 이제 얘가 n-r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공식 외우라고 그랬죠. 순열에서. 그래서 NPR이 저렇게 되니까 r팩분의 1을 곱하니까 개수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6개에서 3개를 택하는 방법에서는 n 6 컨비네이션 3이고 6p3을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여기 c가 들어가 있던 게 p로만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이 팩토리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합에서 하나만 몇 개만 더 보면 똑같겠죠. 이게 순열에서 이제 왔으니까 5 컨비네이션 0 하면 5p0에다가 얘가 r팩토리 0팩토리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에다가 얘는 1에서 얘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p5 해주시면 자, 5p5에다가 5팩토리얼 나오니까 얘도 이제 분모 5팩토리얼이랑 똑같죠. 그래서 분모랑 문자가 똑같으니까 얘는 계산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0이 붙거나 이 앞에 숫자가 똑같으면 계산하면 항상 1이 된다. 요걸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의 수의 성질 설명해 볼게요.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이랑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자, 5명 있어요. 5명에서 2명의 청소 당번을 뽑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될 거냐면 두 명을 뽑는데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니까 얘는 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한다 치면 5 곱하기 4에다가 2 곱하기 1 나오니까 이 경우는 1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보시면 5명에서 2명의 청소 당번을 뽑는 거랑 자 또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5명에서 3명을 청소를 시키지 않는 방법.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5 컨비네이션 3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5p3에서 3 팩토리얼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요. 그래서 계산 10으로 얘네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이랑 n 컨비네이션 n-r이 같다.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씁니다. 요거. 자 그럼 얘는 어떤 상황에 주로 많이 쓸 거냐 하면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C 컨비네이션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걸 계산할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면 10p7에서 7 팩토리얼 이거를 원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얘는 19, 8, 7, 4까지 하겠죠? 7, 6, 5 해서 하겠죠? 그럼 얘는 19, 8에다가 3, 2, 1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서 12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자 요걸 계산하려면 숫자가 되게 R이 크니까 여기 할 게 많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C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한 거랑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19, 8에서 3, 2를 계산해서 얘가 12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 컨비네이션 7이랑 C 컨비네이션 3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뒤에 있는 R이 클 때 계산이 조금 많으니까 요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를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R이 크면 계산이 복잡해요. 자 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00 컨비네이션 99를 한다 치면 이거 쓰고 약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얘는 100 컨비네이션 100-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100-9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0 컨비네이션 1이 돼서 얘는 10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R이 클 때 컨비네이션 있는 뒤에 있는 숫자가 클 때 n에서 R을 빼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n 컨비네이션 r은 n-1 컨비네이션 r에 n-1 컨비네이션 r-1 이렇게 된다는 걸 요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공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n-1 컨비네이션 r에 n-1 컨비네이션 r-1이에요.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건 하나 커지고 뒤에는 큰 걸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하나 커지고 뒤에는 큰 수를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건 하나 커지고 뒤에 있는 수는 둘 중에서 큰 걸 써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 5 컨비네이션 3행 5 컨비네이션 2가 되면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죠. 그 앞에 거 하나 커지고 뒤에 거를 큰 걸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명은 이 그 조합 그 증명 있잖아요. 요식 조합의 수 쓰는 요걸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증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은 주로 요거를 이용해서 많이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1번부터 해볼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n 컨비네이션 3이랑 n 컨비네이션 5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냥 정의대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n-1, n-2가 np3이죠.
자, MP5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4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요렇게 없어지죠? 그죠? 얘는 6이고요. 3팩 곱하면 얘가 4, 5, 20만 남아요. 얘는 6이고.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6분의 122. 얘가 n-3, n-4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20이니까. 자, 요거랑 요게 같습니다. 그러면 연속된 두 수의 곱으로 20을 표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4 곱하기 5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n-3하고 n-4 중에서 더 큰 게 n-3이니까 n-3이 5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어떻게 더 할 수 있냐 하면 여기서 자, n 컴비네이션 3이 n 컴비네이션 n-3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n 컴비네이션 5랑 같다 해서 얘랑 얘가 같다를 통해서 n 값을 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건 다른 풀이에요. 자, 두 번째. 자, 8 컴비네이션 r이랑 8 컴비네이션 r-4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똑같으니까 얘네 두 개가 같으면 되는데 r하고 r-4가 같을 수가 없죠. 얘 이렇게 되면 0r이 -4가 되니까 요 경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 안 됩니다. 자, r하고 r-4가 다르니까 요 두 개가 어떻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8 컴비네이션 r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8 컴비네이션 r이랑 r-4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2r이 10이니까 r은 6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13 컴비네이션 11. 자, 13 컴비네이션 1이 14 컴비네이션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조합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상태로는 적용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계산하셔야 되는데 계산하신다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얘는 13 컴비네이션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한번 쓸까요? 자, 여기서 13 컴비네이션 2랑 13 컴비네이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가 나니까 앞에 거 하나 커지고 뒤에 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R이 2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따라서 14 컴비네이션 2가 되고 또는 어떻게 될 거냐면 14 컴비네이션 2랑 뭐가 똑같습니까? 14-2가 똑같으니까 14 컴비네이션 12가 돼서 R이 12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하겠죠? 자, 네 번째 n-1 컴비네이션 2랑 n 컴비네이션 2를 더했을 때 n 플러스 2 컴비네이션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n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공식을 못 쓰면 그냥 주어진 거를 이용해서 주어진 대로 일단 문제를 식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좌변 어떻게 될 거냐면 n-1p이죠. 그럼 얘가 n-1n 이렇게 되시면 n-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n부터 시작해서 두 개 곱하면 되죠. 여기서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우변 n 플러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곱한 다음에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팩토리얼 곱하면 분모가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음이 없어지고요. 자, 좌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n이, 지금, n의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 그, 여기서 있잖아요. 요 앞에 값들은 뒤에는 r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n-1이 2보다 크거나 같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n이 n 플러스 2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요거는 n이 3보다 크거나 같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셋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n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n 값은 0이 아니라 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필수 예제 1번은 공식을 활용해서 공식과 그 조합의 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2번입니다.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전체 4명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4명의 학생을 또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전체가 1학년 7명. 자, 2학년은 5명이에요. 전체가 12명이죠. 자, 4명을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물었습니다. 12 컨비네이션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4명을 뽑고 이제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12 컨비네이션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하시면 약분하고 45 곱하기 45니까 이게 49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1학년 2명과 2학년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학년 7명 있죠. 그냥 2학년은 5명이 있고요. 여기서 2명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학년 7명에서 2명 뽑으니까 7 컨비네이션 2고요. 2학년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니까 5 컨비네이션 2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21 나오면 될 것 같고 얘는 10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학년도 2명 뽑고 거기에 각각마다 2학년이 2명이 뽑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0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자,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방법에서 이렇게 물어봤고요. 1학년 7명이고 그 2학년 5명이니까 1학년에서 4명 다 뽑을 수도 있고 2학년에서도 4명을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문제 풀 때 4명 뽑는다고 할 때 4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4명 이상 될 때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학년 7명 중에 4명이니까 7 컨비네이션 4가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7 컨비네이션 3이 낫겠죠. 이제 그 7의 절반보다 크면 그 다음에 줄여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명 중에서 4명이니까 5 컨비네이션 4, 5 컨비네이션 1 돼서 5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하고 달라요. 1학년 7명 중에서 4명을 뽑은 거고 끝났죠. 그러면 35에다가 5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뽑습니다. 그 4명마다 뭐 각각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4명 뽑아서 끝났고 2학년 뽑아서 끝났고 1학년 뽑아서 4명 뽑은 게 끝났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더해서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40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고 3번은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 주셔야 돼요. 자, 3번 해볼게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경찰관 5명,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또 뽑습니다. 그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관 A, B, C, D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설명 보시면 특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특정한 것이 이미 뽑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에서 필요한 것을 뽑는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경찰이 있는데 자, 특정 2명을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A, B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4명 중에서 우린 지금 몇 명 뽑아요? 4명을 뽑을 건데 그 경찰관 특정 2명을 A, B라고 하면 특정 2명 뽑아놓고 뽑는 방법에 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뽑혀져 있고 나머지 몇 명이냐면 경찰 3명에다가 소방관 6명이니까 나머지 9명에서 2명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9 곱하기 8에다가 2 곱하기 1이니까 36까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1명씩 포함돼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 반대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하는 거를 물어본 걸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명 뽑을 때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적어도 1명 있으려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 반대는 뭐냐면 경찰관만 있거나 소방관만 있거나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경찰 5, 그 소방 6이니까 11명이죠. 11 컴비네이션 4죠. 그래서 경찰관만 뽑는 건 5 컴비네이션 1, 소방관만 뽑는 건 6 컴비네이션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330이 나오고요. 얘는 5에다가 6 컴비네이션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15가 나와서 얘는 3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뭐라는 경우가 있으면 전체 경우에서 뭐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해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계산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필수 4번 해볼게요. 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남자 8명하고 여자 5명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남자 3명을 뽑아요. 남자 8명에서 자, 먼저 뽑아야 됩니다. 3명을 뽑아요. 그럼 얘는 8 컴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여자 총 5명이 있는데 여기서 2명을 뽑아요. 그럼 얘가 5 컴비네이션 2가 되겠죠. 자, 3명 뽑았고 2명 뽑았으니까 총 몇 명이냐면 5명입니다. 그럼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즉 남자 3명 있고
여자 2명을 뽑았어요. 뽑은 사람이에요. 5명. 이 사람들 일렬로 배열하니까 얘는 5팩토리얼이다. 자, 그러면 요거와 요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8 컨비네이션 3에다가 5 컨비네이션 2에다가 5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 7, 6, 3, 2, 1이니까 56이 될 거고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12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좀 큰데요. 자, 계산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여자 2명이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남자 8명이 있습니다. 자, 2명을 뽑을 거예요. 자, 여자 5명이 있고요. 여기서 2명을 뽑을 거예요. 자, 8 컨비네이션 2에 5 컨비네이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8에 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8 곱하기 10이 될 거고요. 지금 뽑은 게. 자, 2명이 이제 이웃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남, 여 이렇게 있을 때 여자들이 이웃하게 세운데 그럼 얘들 한 묶음으로 오면 되겠죠?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면 하는 게 2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 다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계산 6이고 2팩토리니까 2니까 얘는 다 곱해주시면 3360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까지는 이제 뽑아서 이제 나열하는 거, 순열까지 나중에 추가로 좀 더 해주는 그런 문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5번 해볼게요. 자,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지역선이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7개 점이 있어요. 어떤 한 점도 어떤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두 점을 택하면 다 다른 직선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두 점을 택하면 직선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서로 다른 7개에서 2개를 택하면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21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육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육각형 그렸는데 대각선의 개수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점을 택하면 자, 여기 있는 거는 선분이니까 안 되고 요렇게 되는 것들이 대각선이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애들이 대각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정육각형은 저 꼭지점이 몇 개냐면 6개가 되겠죠. 6개에서 2개를 택할 건데 여기서 여기 있는 건 3분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럼 이거 6개가 빠지면 될 것 같고요. 자, 15에서 6을 빼니까 총 9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도형계에서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점을 택해서 직선을 선택하는 거 이런 문제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수 6번 해볼게요. 자, 반원위에 7개 점이 있을 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세 점을 택해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점을 택하면 삼각형이 하나 결정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7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되면 7개에서 3개를 택해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여기서 3개를 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죠. 그쵸?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삼각형이 되지 않으니까 그 경우를 빼주셔야 됩니다. 어디 있을 때? 그러면은 요 경우를 빼주셔야 돼요, 여기. 자, 여기선 4개에서 3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7, 6, 5, 3이에요. 얘는 4 컨비네이션 1이 되면 되겠죠. 얘는 4가 되면 될 거고요. 서른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개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만나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4개. 가로 5개, 세로 4개 평행선이 만날 때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만약에 요 평행사변을 나타낸다고 하면 평행선 요렇게 2개랑 요렇게 2개를 택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평행사변형을 생각한다고 하면 요렇게 2개를 선택하고, 평행선 요렇게 2개를 택하면 평행사변형이 요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물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2개를 선택하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2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개 선택하고 이렇게 2개 선택하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로에서는 5 컨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자, 세로에서는 4 컨비네이션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가지가 되면 될 것 같고 6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도 선택하고 세로도 선택해야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되니까 2개를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 60개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뒤에 있는 분할 분배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할 분배라고 나오는데, 자, 분할과 분배요. 자, 분할은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p, q, r개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p, q, r이 모두 다른 수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p, q, r 중 두 수가 같으면 여기 2팩토리얼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고, p, q, r 중에 세 수가 모두 같으면 여기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6개의 물건이 있어요. 자, 세 묶음으로 나눌 건데, 자, 첫 번째는 3개, 2개, 1개로 묶잖아요. 그럼 얘 6 컨비네이션 3에 3 컨비네이션 2에 1 컨비네이션 1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4개 1개 1개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6 컨비네이션 4에 2 컨비네이션 2에 2 컨비네이션 1에 1 컨비네이션 1 해주시면 됩니다. 요 뒤에 있는 요 아래 2개 같으면 여기에 똑같은 게 2개 나왔으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2개 2개로 나누잖아요. 6 컨비네이션 2에 4 컨비네이션 2에 2 컨비네이션 2에 요게 뒤에 있는 2가 똑같은 게 3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3 팩토리얼 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왜냐하면 요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요거.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4개를 뽑았어요. 4개를 뽑고 하나하나씩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개를 뽑았을 때가 A, B, C, D가 될 거고, 자, E 하나, F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6개 물건을 세 묶음으로 나눴죠. 세 묶음으로 나눴다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B, C, E, F랑 A, B, C, F, E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경우가 되니까 E하고 F를 일렬로 배열한 거를 하나로 봐야 돼요. 요걸 한 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요게 개수가 같은 거에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되고요. 왜냐하면 얘가 그렇게 나눠 놓은 게 같기 때문에 일렬로 배열한 게 같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뒤에는 R이 같은 거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분할이에요. 첫 번째. 분배는 n묶음으로 나눠서 n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는 n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이게 1번이죠. 묶음을 나눴어요. 분할을 한 다음에 n 팩토리얼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세 개, 두 개, 한 개로 나눴는데 A, B, C 조로 나눈다. 또 가나다 조로 나눈다. 서로 다른 이름이 다른 세 개의 조로 나눈다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개 조로 나눌 때 요게 네 개, 한 개 한 개에다가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여준다. 가나다 조를 붙인다. 그럼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다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묶음으로 n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는 n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가 n 팩토리얼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다른 7개 사탕의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개, 2개, 4개씩 세 묶음으로 나눈 방법의 수 해주시면 7 컨비네이션 4에 7개에서 3개를 나눠줬어요. 그럼 3개 남았죠. 3 컨비네이션 2에 1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다 다르니까 그냥 요거 계산해서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105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자, 2개, 2개, 3개씩 세 묶음으로 나눠서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에서 세 사람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럼 나눠줄 때 사람마다 받는 게 다 달라지니까 얘 어떻게 될 거니? 일단은 세 묶음으로 나눠요. 7 컨비네이션 3에 4 컨비네이션 2에 2 컨비네이션 1 해준 다음에 얘네 두 개가 똑같으면 2 팩토리얼 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묶은 걸 3명한테 나눠주니까 다시 곱하기 3 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계산하면 105가 나오고요. 여기에다 3팩토리얼 6이니까 63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네요. 자, 특강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분할과 분배입니다. 분할은 전체 개수를 세 묶음으로 나눌 건데 몇 개 이렇게 나누는데 같은 거의 개수의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분배는 분할을 한 다음에 거기에 n 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돼요. n명한테 나눠주면 n팩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해볼게요. 두 송이, 5송이씩 세 묶음으로 나눈 방법의 수. 자, 9 컨비네이션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에 2 컨비네이션 2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네요. 9, 8, 7, 6, 5. 5, 4, 3, 2, 1.
4, 3, 2, 1에 1이고 얘는 2분의 1이겠죠? (63) 곱하기 2 곱하기 3이네요. 63 곱하기 6이니까 378 나오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세송이 세묶음으로 나눠서 3명한테 나눠준대요. 그럼 얘는 9 콤비네이션 3에 6 콤비네이션 3에 3 콤비네이션 3에 뒤에 숫자 3개가 똑같으니까 얘를 3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는데 이거를 다시 3명한테 나눠주니까 다시 곱하기 3팩토리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항상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3명한테 나눠줄 땐 여기에다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하니까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요거랑 요게 똑같은 게 곱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요거는 요 앞에 R이 몇 개냐 똑같은 게 몇 개냐 이거에 의해서 나온 거고 이거는 세 묶음을 ABC한테 나눠주니까 그거를 이제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였을 때문에 3팩토리얼이 나온 거예요. 계산이 틀렸나요?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168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이 순열보다 조금 더 활용이 많이 되고 도형 관련돼서 좀 응용이 많이 되니까 연습 많이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분할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합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